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햇살이 강해 무더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에서 17도의 분포였고 낮 기온은 포항과 경주, 영덕이 29에서 30도, 울진이 23.7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이 불면서 아침 기온 15에서 20도, 낮 기온은 22에서 26도로 오늘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장애 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이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인데요. 포항에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업이 문을 열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커피를 주문받고 정성껏 만들고 테이블까지 직접 가져다 줍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마들렌 빵을 굽기 위해 반죽하고 약품을 정확히 배합해 방향제도 생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라이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해 포항 청하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한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저희가 만든 거를 쓴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경북에선 안동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학교 기업이 포항 명도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20억 원을 지원해 공방과 카페, 세탁소, 직업체험센터 등 직업교육시설을 갖췄습니다. 학교 졸업 후 2년간 장애 특성에 맞춰 물건 제작과 세탁, 요리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기여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실무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혹은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서 나중에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역기업 10여 곳은 졸업생 채용에 앞장서고 장애우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학교 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전문가 자문회의 이틀째인 오늘 대구와 경북, 울산, 경남 4개 시도가 추천한 1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밀양의 월등한 접근성과 경제성을 부각시키고 각 평가 항목에 밀양의 상대적 우위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자문단은 특히 어제 부산 지역 자문위원이 내세운 소음이나 비행 안전성, 환경 파괴 등 밀양의 단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밀양의 장점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중립지역인 수도권 자문위원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30여 개 심사 항목의 배점 가중치를 조율한 뒤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랑스 용역기관의 용역 마감 시한인 다음 달 25일 이전에 최종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다음 달 발표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최근 천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천안 점촌 구간의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이 0.24에서 0.52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과 영주, 천안 등 12개 시군은 철도망 계획이 수정되는 2020년 반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5억 원의 용역비를 마련해 5월 9월쯤 예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건설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압력 밸브 고장으로 멈춰섰던 월성 1호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원자로 냉각제 압력 조절 밸브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부품 일부를 교체하고 오늘 오전 7시부터 발전을 재개했으며 내일 오후 3시쯤 원자로 출력이 정상 수준인 1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갯녹음에 의한 바다 사막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 135억 원을 들여 바다숲 조성을 비롯해 인공어초와 바다 비료 투하 등 바다 목장화 사업을 이어갑니다.
또 내년에는 독도 연안의 갯녹음 예방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70억 원 이상을 바다 목장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은 전체 수중 안반의 63%에서 갯녹음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심했고 이 가운데서도 포항 연안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포항 지역 수산물 판매점 7곳이 적발됐습니다. 포항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죽도 어시장과 구룡포 대게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7개 업소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 표시를 희미하게 한 8개 업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여 우럭과 대게 등의 원산지 미표시 업소 19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민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과 동해면, 북구 흥해읍과 청하면 등 지역 내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12,000여 명의 장병들이 투입돼 모내기와 과실 열매 속기 등의 작업을 돕게 됩니다. 해병대는 지자체와 협조해 저소득 고령 농가를 우선 선정해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민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형태로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이 지역의 규모와 특징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시된 지방자치 다양화 방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의회 중심형 등 3가지로 기초자치단체부터 주민투표 등을 거쳐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포항 지역 3개 보훈단체는 오늘 덕수동 충혼탑에서 국가유공자 46위의 위패를 봉안했습니다. 상위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별세한 국가유공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로써 포항시 덕수동 충혼탑에는 군인과 경찰, 민간인 등 모두 2,477위의 위패가 봉안됐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2제강 공장이 지난 23일 조강 생산 누계 3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포항제철소 2제강 공장은 지난해 1978년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